1922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교과서로 발간되었던 조선적 역사라는 책의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39쪽을 보시면요, 지도가 한 장 나와 있습니다. 39쪽에 지도가 한 장 나와 있죠. 이 지도는 대종교의 문건입니다. 대종교가 1909년에 중강을 하게 되는데, 그 대종교 문건 중에 하나가 단균교 5대 종교 표명서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그 문건의 첫 부분에 이 지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 지도에 그 39쪽에 나왔듯이 이 지도의 명칭은 배달신국 삼천담부도란 이런 명칭입니다. 이 지도는 곧 대종교에서 얘기하는, 우리 단균교에서 얘기하는 우리 배달민족의 강역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이게 1909년에 대종교에서 작성한 지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배달족 역사라는 것은 바로 이 지도에 나오는 배달국의 그 강역의 역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족 역사라는 것은 이 지도에 나온 이 지도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교과서에서 쓰고 있는 내용과는 좀 다르죠. 우리 대한민국 지금 교과서에는 한반도와 그 북쪽 압록강, 두만강 일대 이 정도를 우리 고대사의 영역으로 하고 있는데, 1909년에 대종교 쪽에서 작성한 지도에는 우리 배달 민족의 강역은 이렇게 넓었습니다. 굉장히 넓은 강역을 가지고 있었죠. 이 배달국의 이 강역에 대한 역사가 바로 배달족 역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배달족 역사는 자료집 30쪽에 보시면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 자료집 30쪽부터 시작하면 배달족 역사는 이제 1922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역사 교과서, 소학교 학생들이 사용할 역사 교과서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22년 이후에 이 교과서가 이제 실제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만주 지역에서 이제 일제가 여러 그 문헌들, 책을 압수한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 기록들을 보면 일제가 1926년 7월 8일 어디에서 이도구에 있는 어디서 그 배달족 역사를 압수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배달족 역사는 이제 교과서로 쓰이고 있었는데, 일제가 이 배달족 역사라는 책을 압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배달족 역사라는 책이 이게 독립의식을 고취하고 독립정신을 고취하기 때문에 이런 교과서를 그냥 놔둘 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압수한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배달족 역사에 대한 그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배달족 역사라는 이 책에 대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22년에 교과서로, 역사 교과서로 발행한 배달족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많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자들도 관련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광복회에서 이 좋은 학술회를 통해서 배달족 역사를 한번 이해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배달족 역사에서 이제 그럼 배달족이란 무엇인가? 배달이라는 개념을 여기 광복회 계신 분들, 국학연구소에서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배달이라는 개념을 요즘은 농담처럼 사용하죠. 광고에서 배달의 민족 하면 그 음식을 배달하는 이런 그걸 보여주면서 배달의 민족을 써먹기도 하는데, 굉장히 모욕적인, 우리 배달 민족을 모욕하는 거죠. 이 배달이란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민족 개념입니다. 1910년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식민지가 되기 그 이전 시기에 우리 민족에 대한 뚜렷한 정체성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사대적인 이런 인식 속에 빠져 있었고, 특히 유학자들, 공권 지배층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별로 없었죠. 청나라, 중국의 이런 나라의 사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소중화, 중국 쪽은 중화, 우리는 소중화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1910년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전 세계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으면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과연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찾으면서 그때 고민한 것이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 민족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때 우리 민족의 이름이라는 것이 정확히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성한 자료집 34쪽에 보시면 34쪽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 대한매일신보가 이제 이게 1910년대에는 아주 상당한 1900 몇 년부터 10년대까지 상당히 이게 우리의 민족 정신, 독립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 신문인데, 이 신문 1910년 5월 10일자에 기사가 있는데 거기 제가 34쪽에 실어놨습니다. 이 기사 제목이 뭐냐면 우리 민족의 종족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곧 우리 민족의 민족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름을 과연 뭘로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당시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됐죠. 우리의 정체성을 찾자는 그런 차원에서 민족의 이름을 찾게 됐는데, 이 대한매일신보 기사에서는 우리 민족의 이름을 조선으로 하자. 이 조선은 단군 조선에서 시작된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이런 이름이기 때문에 단군의 조선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형성되고 발전되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이름을 조선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선이라고 주장하게 된 1910년 5월 10일에 대한매일신보에 우리 민족의 이름을 조선이라고 주장한 것도 실은 그 배우는 대종교입니다. 대종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909년 대종교가 중단되면서 우리 민족은 단군으로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정말 우리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수한 민족이다. 이런 것을 대중교에서 얘기하면서 우리 민족은 단군의 자손을 이은 조선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겼죠. 그런데 1910년 이후에는 대종교를 통해서 또 하나의 민족이 되면 안 되게 됩니다. 1910년 초부터 그 이후에는 우리 민족을 부르는 이름으로서 배달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달이라는 이름은 대종교의 문건, 대종교를 이제 중강하면서 대종교를 이렇게 널리 세우고 널리 알린다는 대종교 포명서, 단군교 포명서란들이 1904년에 만들어지고 배포되는데요. 그래서 1909년에 그 단군교 포명서를 배포하면서 대종교가 시작됩니다. 대종교가 중강됩니다. 그 문건, 단군교 포명서에 우리 민족은 배달민족이다. 이렇게 서술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단균교 5대 종교 포명서 1909년의 대종교 문건에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 배달이라는 개념을 거기 규정해 놨습니다. 37쪽에 있는데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를 여신 지 740년 뒤 배달검신께서 나라를 다스리실 때 삼천남부에 아까 강역도에 나오는 지도에 나오는 강역이 이제 삼천남부의 강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삼천남부의 모든 곳에서 우리 태초에 단군의 태초의 풍속이 지켜지는 이런 시절이 되었고, 이때 대항조께서 삼천남부의 영역을 모두 합쳐서 배달이라 하였다. 그 넓은 땅을 배달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 배달의 시기에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번성했고, 그 시기에는 우리 민족 역사상 모든 사람이 가장 평안했고 모든 사람이 덕이 있어가지고 오래 사는 지역이었다. 그렇게 이 대종교 5대 종교 포명서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달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시기, 우리 민족 역사상 우리 민족 구성원들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생활이 즐겁고 덕이 있어 오래 살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어떤 이상적인 이상국의 시기가 바로 배달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9쪽에 나오는 이 배달 강역도 삼천남부도인데, 이 배달 강역의 이 시기에 바로 우리 민족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고, 그런 시기에 그 우리 민족의 이름 배달이라는 이름을 그 1910년 이후에 우리 민족의 이름으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이라는 그 민족 이름은
대종교에서 나온 대종교의 종교색채가 짙은 용어인데 1910년 이후에는 이런 종교와 관련 없이 배달이라는 점을 누구나 쓰게 됐어요. 우리 민족의 명칭으로서. 그래서 제 자료집 45쪽에 보면 46쪽, 45쪽 46쪽에 보면 46쪽의 그 중간쯤에 자료사 1921년 어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발표한 축사를 실은 독립신문 1921년 그 어천절 기념식이 오래게 됐는데 어천절이란 뭐냐면 이제 우리 홍암 대종사 대종교를 중앙한 홍암 나철 대종사께서 그 관련된 날입니다. 이거 뭐 알아보세요. 그날 기념식에 이 이승만 대통령이 1921년 그 어천절 기념식에 이승만 대통령이 축사를 발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유학 가셔서 그 기독교를 이제 믿게 되시고 철저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으로서 그 대통령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이 축사를 발표하는데 그 축사 45쪽에 있습니다. 45쪽 아래쪽에 있는데 거기 중간책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축사합니다. 우리 황조는 거룩하시사 크시며 지혜로우시며 힘지시사 이게 좀 옛날 말투죠. 이를 쫓아 베푸시니 인류의 한배시며 임금이시며 스승이셨다. 하물며 그 핏줄을 이으며 그 가르침을 받아온 우리 배달민족이리요. 그러니까 철저한 기독교 신자인 이승만 대통령 마찬가지로 이 배달이라는 이름 우리 대종교에 대한 이런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그 47쪽에 이쪽에 있는 그게 한매가 우떻고 은택이 호대한 300엄이 끼친 이터에 그 씨와 크신 뜻 넓히고 기르는 나의 명동 47쪽 위쪽에 있는 글인데요. 이거는 그 강도 용정에 있는 명동학교 교가입니다. 그 명동학교는 잘 아시겠지만 김양현 선생이 세운 학교고 그 이후에 초기부터 기독교의 교육 이념을 실천하는 학교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교육 이념을 실천하는 학교지만 그 교과는 한매가 우뚝고 은택이 호태한 한백엄이 끼치신 이터에 그 시의 크신 뜻 넓히고 기르는 나의 명동 이렇게 대중교회 이것을 그대로 써놓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유학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제가 중국에 유학할 때 190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 중국에 유학했습니다. 1900년대 1944년, 1994년, 95년 이때 그 명동학교에 벌써 기념관이 설립되어 있었는데 그때 그 명동학교 기념관에 가서 보면 명동학교 졸업식 장면을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명동학교 졸업식 사진을 보면 졸업생들이 쭉 선 뒤에 그 한쪽에는 타격기가 걸렸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단군 영정이 걸렸어요. 큰 단군 영정이. 이것은 뭐냐면 이 명동학교는 기독교 교육 이념을 실천하는 학교인데 이 기독교 이념은 기독교 이념이고 그들의 졸업식에는 타격기와 함께 단군 영령을 걸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1910년, 20년대 우리 독립운동가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종교에 관계없이 기독교든 뭐 천주교든 천주교든 관계없이 단군은 우리가 거기로부터 나온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의 선조고 단군의 핏줄을 이은 우리다. 이런 의식이 아주 강하게 돼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든 뭐든 상관없이 졸업식 때는 태극기와 함께 단군 영령을 얻는다. 그런데 이제 제가 1990년 중반에는 그 단군 영정이 이제 걸린 그 졸업식 사진이 그 용정학교 기념식이 있었는데 2000년대 다시 갈 때부터는 이제 그 사진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변화되는 민족의식, 변화되는 종교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2000년대 계속 그 현지인이 그 사진을 걸어놨었는데 나중에 한국 기독교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변화된 지금의 인식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명동 기독교 학교에서 졸업식 때 단군 영정을 걸어놓는 데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진을 치웠어요. 근데 이제 뭐 안 보이는데
그런데 제 역사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종교는 종교고 역사는 역사적 사실로서 존중되어야죠. 옛날에 그런 역사가 있었고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재평가될 뿐이지 그것을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없애는 이런 일은 안 되겠죠. 하여간 그 당시에 이 대종교라는 이런 것은 우리 민족 구성원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지는 종교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에 성립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으로 이렇게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첫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제7조는 바로 이겁니다. 48쪽 맨 위에 부분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48쪽 맨 위에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의 제7조는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의 제7조에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했다.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건국 정신을 세계에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신의 의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해 건국되는데 그 신의 의사는 누구의 신의 의사인가? 네? 신의 의사.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해 건국되는데 그 신의 의사는 누구의 신의? 그 신은 누구를 말하는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기 헌법을 초안을 마련한 사람은 조소왕 선생입니다. 조소왕 선생은 일본에 황실 유학생으로 가서 일본에서 법학과를 졸업했죠. 그리고 돌아와서 임시정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임시정부 초대 헌법을 만들 때 이 조소왕이 기초를 하게 되는데 이 조소왕 역시 철저한 대정규 신자였죠. 그래서 이런 기록이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0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에 따라서 그 대한민국 기구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제 정부기구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정부기구는 법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그 정부기구를 만든 법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입니다. 그 임시정부 장정에 의하면 제43조에 항무국이라는 걸 항무국. 말하자면 교육을 담당하는 이런 기구인데 오늘날에 오늘날 교육부에는 이런 기구인데 이 기구의 업무를 써놨는데 거기 중간쯤에 50쪽 중간쯤에 보세요. 항무국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맡는다. 첫째가 뭐냐면 신화선전에 관한 사무. 신화선전. 지금 이거 이해 안 되는 용어입니다. 신화선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무국은 첫 번째 임무가 그 항무국 임무가 교육을 담당하는 그 항무국 임무가 신화선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이 신화선전이라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존재를 알리고 국가 개선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무엇보다도 강인한 민족의식을 키워 우리 민족의 연대감을 굳건히 하는 이런 목적의 선전 사무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그런 임무를 신화선전에 관한 사무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선전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해서 1920년대 들어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제 교육에 관한 이런 법도 만들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교과서를 편찬하게 됩니다. 이 교육에 관한 법을 만들면서 교과서를 편찬하게 되는데 당시 1920년대 상황, 1910년도 상황, 20년 상황은 어땠냐면 일본에서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나서 일본에 의해서 교과서가 만들어져서 학생들한테 배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 스스로 학교에서 교과서를 만들면 그건 다 합수하게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교과서를 제작하려는 이런 규정을 법률로 만들어 놓게 되고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만들게 되는데 이 교과서 만든 작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로서 만들어진 게 1922년 역사 교과서로 만들어진 게 바로 배달적 역사입니다. 그 51쪽 자료집 51쪽 그 아래쪽에 보시면 배달적 역사가 만들어진 과정이 이제 거기 나오게 됩니다. 이 배달적 역사를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분은
지금 방금 전에 발표하신 우리 김병기 박사님의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김승학, 희산 김승학 선생님이십니다.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이 독립 운동을 하려고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었는데 임시정부가 어려웠어요. 좀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1921년 말부터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1920년 초에 이 임시정부에서 운영하던 독립신문이 잠깐 정관되고, 이게 이제 정관되고 좀 운영이 안 됐어요. 잘. 이게 이제 압수를 당했어요. 이게 모든 걸 시설을 압수당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독립신문도 정관되고 뭐 좀 운영이 안 되고, 3일 인쇄소라고, 이게 이제 대중교육통해서 만든 인쇄소예요. 좋은 책을 만들고 임시정부에서 만든 문건을 인쇄하고 그런 3일 인쇄소인데, 이 두 가지가 운영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 김승학 선생이 22년 초에 만주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상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3월달에 상해로 들어가셔서 이 3월달에 교섭을 해가지고 이 안청호를 통해서 프랑스 영사관계 교섭을 해서 이 독립신문과 3일 인쇄소가 정상운영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 시점이 4월 중순입니다. 그러고 나서 독립신문 사장이 되고, 박은식은 이제 편집이 되고, 편집장이 되고, 주필이 되고, 편집장은 차리석이 돼서 독립신문사를 정상화시켰고, 이 독립신문사의 부설 사업의 하나로 교과서 편찬을 하게 된다. 그래서 교과서 편찬위원회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 교과서 편찬위원회는 이제 박은식, 조한구, 윤기섭, 김도봉, 정신, 차리석, 백기준, 그 다음에 이제 김승학 이런 분들이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교과서로서 1921년부터 이 작업을 시작해서 1922년에 1월달에 이 1922년 1월 15일, 제가 지금 방금 전에 22년 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921년에 이 3월 정도에 이 김승학 선생이 상해로 오셔서 1921년 4월 중순에 이 3일 인쇄소, 그 다음에 이 독립신문사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 교과서를 계속 편집해서 1922년 1월 5일 날 배달족 역사를 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52쪽, 제 논문 52쪽에 보시면 이 배달족 역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간됐다. 그래서 배달족 역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간됐다. 그 배달족 역사의 그 발간 과정에 우리 김승학 선생님께서 굉장히 역할을 하셨다. 그 다음에 배달족 역사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소학교 교과서로 편찬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배달족 교과서는 그 편찬 과정에서 대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대종교의 그 역사관이 그대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족 역사의 그 목차가 이 자료집 54쪽, 55쪽에 배달족 역사의 그 목차가 있습니다. 이 목차를 제가 하나하나 실어놨는데, 그 이유는 한번 이거 보셔야 되거든요. 배달족 역사가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54쪽 보시면 배달족 역사의 목차, 거기에 딱 보면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달족 역사의 목차에 넣고 그 목차 들어가면 배달족 교과서 상고 역사, 배달족 교과서라는 겁니다. 배달족이라면 이거 반드시 배워야 될 교과서다. 그 상고 역사, 배달족 교과서 상고 역사 첫 부분은 신시시대입니다. 신시시대. 민족이 이렇게 구성돼서 신인이 내려와가지고 그 국가를 구성해서 배달족 역사가 이렇게 시작된다. 이렇게 나와서 쭉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족 역사는 이렇게 신시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62쪽 보시면 62쪽의 윗부분을 보시면 체육관의 절, 태아의 밀사, 그 다음에 안중근의 의, 안중근이 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이런 것도 그 배달족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청의 영년, 우리 한청의 영년, 우리 한국과 청나라의 이제 역사의 간단한 서술, 언제부터 시작돼서 언제 끝났다. 1910년 그
일제에 의한 강제 그 한일 병합 조약 이 시기까지 배달족 역사는 서술 두고 있습니다. 배달족 역사는 신시시대로부터 우리 민족에 만들어져서 그 1910년 8월까지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배달족 역사는 우리 배달민족의 그 역사 그 자체를 여기에 전체적으로 담아내려고 했었습니다. 한번 나중에 전반적으로 보시고요. 그런데 이제 배달족 역사 이제 뭐 내용 한번 보시고 67쪽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족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진 책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교과서로 만들어진 책인데 그 배달족 역사에는 그 대종교의 이 역사 인식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그런데 대종교적 역사 인식이라 해서 뭐 나쁠 게 없습니다. 그 종교적 역사 인식이라 해서 지금도 나쁠 게 없습니다. 지금도 배달족 역사가 대종교적 역사 인식을 담은 배달족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익혀진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종교의 그 독특한 역사관이 거기 담겨 있거든요. 67쪽 아래쪽에 보시겠습니다. 67쪽 아래쪽에 그 맨 밑에 부분인데 이 대종교 역사관을 담은 이 배달족 역사는 그 대종교의 역사관을 담았지만 종교에 대해서 전혀 배타적이지 않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고 그런 어떤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면 67쪽 맨 아랫부분에 있는 문장입니다. 대종교를 중앙한 나철 홍암대종사가 1916년 8월 15일 순명조천 대종교에서는 돌아가신 것을 홍암대종사 돌아가신 것을 순명조천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데 이때 돌아가시면서 유언과 함께 밀류라는 걸 남겼어요. 이 밀류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을 유서로 남겨놓은 건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홍암대 종사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서에 다른 교인을 별달리 보지 말라.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거나 결코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이런 미루를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종교는 완전히 원칙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종교에 의해서 작성된 이 배달족 역사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교과서는 전혀 그 어떤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내용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종교 서술을 한 부분이 불교, 기독교 다 서술을 했고 그 서술을 하면서 이런 종교는 모두 그 취지는 다르지만 우리 민족 사람들을 잘 살고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써주고 있어요. 배달족 역사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 이 배달족 역사는 여러 가지 삼천남도의 여러 민족이나 국가의 역사를 서술하면서도 다른 민족, 일본이나 뭐 중국의 어떤 민족에 대해서도 역시 배타적이거나 비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건 또 미르에 역시 나타나 있어요. 홍암대 종사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그 유언과 함께 미르에 외국 사람을 따로 말하지 말라. 외국 사람에 대한 배척이나 비하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대종교에서 철저히 지켜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달족 역사에는 우리 배달족의 그 민족이나 종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일본까지 나오죠. 거기 다 서술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기록할 뿐이지 배타적이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그 시간이 없어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배달족 역사가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지금 배달족 역사를 지금 한번 읽어보시면 그 배달족 역사의 뒷부분은 그 아주 오랜 기간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신시시대부터 1910년까지의 역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역사인데 이것을 거의 70페이지, 70 몇 페이지 되는 작은 책에 이것을 담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이 간략간략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서술은 간략간략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뭐 다른 서술, 뒷부분 서술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첫 부분, 신시시대에 대한 서술 이런 것은 우리의 전혀 다른 책에 나오지 않던 이런 서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을 보시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형성됐다, 형성돼서 초기 국가가 만들어졌다에 대한 그 당시 1910년, 20년 대 당시에 우리 민족 독립운동가들
우리 민족 선각자들의 인식이 여기 종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 논문을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배달족 역사란 책은 지금 봐도 훌륭한 책이다. 지금 봐도 역시 훌륭한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이제 대종교, 그다음에 대종교의 영향을 받았고 대종교인들이 썼고 그것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소학교 교과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광복회에서도 좋고 대종교에서도 좋고 아니면 배달족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이해했던 사람들이 나서서 배달족 역사를 다시 한번 써야 된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이런 역사가 있다. 우리 민족사를 써야 된다. 지금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국민학교에서 교과서로 쓰고 있는 역사는 우리 민족사가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 민족사가 아니라 국사입니다. 국사인데 대한민국 국사인데 어떻게 이 왜곡된 대한민국 국사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 고대사가 없어요. 고대사가 없고 또 아주 부분 왜곡되죠. 중국에 의해서 왜곡된 한사군의 논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중국의 4대 사관 식민사관 논리가 우리 국사책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우리 민족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광복회에서도 좋고 대종교에서도 좋고 아니면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 학자들도 좋고 이 배달족 역사를 다시 한번 써야 된다. 정말 제대로 된 배달족 역사가 우리 시대에 한번 꼭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